이번 주 시사 이슈들 미리미리 챙겨드립니다. 시사기장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4월도 중순에 접어드네요. 이번 주도 선거는 끝났지만 네.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네.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되고요. 네. 다른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유럽에서 보고되고 있는 혈전 사례의 대부분이 매우 드문 특이 혈전증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혈전증 3케이스는 네. 유럽하고는 다르다. 예. 그러나 유럽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인 게 확인이 됐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하는 차원에서 30세 이하는 일단 보류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30세 이상의 경우는 맞는 게 더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네. 맞게 하겠다. 그리고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차로 맞았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이한 어떤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2차 접종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3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오늘 청와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소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백신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 장관들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오늘 일정 또 있습니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요, 오늘 오후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초청한 화상회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 GM을 필두로 인텔, 마이크로 19개 기업이 참석을 하는데 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건 한국 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 재계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에 편중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좀 재편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 이후에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거든요.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을 합니다.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쓴소리를 하겠다라고 미리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는 첫 국무회의. 그렇습니다. 요거 지켜봐 주시고요. 화요일에 일본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도 있다면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안 방출을 화요일에 일본 정부가 공식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요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네. 일단 이 같은 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서 2년 후부터 방출이 시작이 되고요. 네. 한 40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염수 방출을 40년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구 전체에 민폐를 끼치는 일인데 이렇게 일본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수요일로 넘어가죠.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은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주목할 것은 검찰이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구형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인이의 양모, 양부 다 기소가 된 다 상태죠. 기소가 됐습니다. 다 기소가 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화요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화요일도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수요일은 또 뭐가 있죠? 미국 상원외교위원회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정인이 사건이 지금 구형이 수요일인 수요일입니다. 거죠? 수요일인 예. 겁니다. 예. 미국 상원위원회가 수요일에 열리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항 법안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네. 경제적인 그 경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슬람계 소수민족 탄압에 이제 제재를 가하는 내용, 예. 그리고 홍콩의 반정부 시위 등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또 중국의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중 간 갈등은 계속 첨예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미중 갈등은 정말 사그라들질 않네요. G2니까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예. 목요일로 넘어가 보죠. 목요일에 굉장히 일정이 많은데요. 일단 역시 미국을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미 의회 내 인권 기구가 있거든요. 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인데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화상 청문회? 네. 근데 이거를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죠. 지금 이 청문회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입장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온도차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 또 이런 우려도 나오고 그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전단 음. 살포 등에 대해서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이 지점들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 위로 그 갈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목요일의 회의. 그렇습니다. 화상청문회입니다. 화상청문회. 네. 그래요. 목요일에는 북한도 주목해야 되잖아요. 태양절입니다. 태양절이 이제 김일성 주석 생일인데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태양절을 전후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통해서 군사력을 과시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미 의회가 앞서 언급한 그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자, 북한의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조금 전에 왔다 가신 김경엽 의원은 윤호중 의원하고 단일화하셨대요. 네. 그렇게 되면 윤호중 의원이 아주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거죠? 안규백, 윤호중, 박완주 의원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 의원의 좀 우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하고요.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토론을 거쳐서 16일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금요일에는 미일 정상회담도 아주 큰 이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외국 정상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왜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채택했느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중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백악관에 어떤 정상이 먼저 오느냐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일본 언론들은 지금 일본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라고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이번 주 일정들 쭉 정리해 주신 민동기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